시간이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 깜빡할 사이에 2024년이 거의 4분의 1을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도 성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화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듯합니다. 먼 옛날처럼 느껴지던 추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의 깊숙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고전적인 심리학 실험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인식과 시간의 흐름 사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밝혀내려 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20대 초반의 활기찬 젊은이 8명과 70대에 접어든 노인 8명을 모집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 함의는 깊이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직관적인 감각에 의지해 3분이 지났다고 느껴지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시계도 똑딱 소리도 없고 오직 침묵과 마음의 맥박만이 존재하는 가운데서요. 실험 결과는 과학계와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젊은 그룹의 시계는 평균적으로 실제 3분에 가까운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노인 그룹에서는 이 시간이 4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실험을 24시간으로 확대하면 더욱 두드러지며 공포스러울 정도로 벌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관적인 시간 흐름의 속도가 실제로 빨라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변함없습니다. 1초는 세슘 원자의 안정된 진동으로 정의되며 1분은 60개의 그런 진동입니다. 변화는 우리 뇌가 세상을 기록하는 프레임 속도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뜹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바다를 처음 본 순간,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맛을 처음 느꼈던 순간, 이별의 슬픔을 처음 경험한 순간, 이러한 신선한 자극은 뇌를 고도로 활성화시키고 도파민을 분비하며 의미 있는 사건을 조밀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초당 수천 프레임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회상할 때 어린 시절은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은 줄어듭니다. 일상에 매몰되면서 삶은 반복적인 순환으로 변합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패턴.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모든 것이 익숙해져 지루해집니다. 생존의 무의미한 반복 정보에 대해 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에너지 절약 기계는 자동으로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매 순간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삶의 필름은 초당 몇 프레임으로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 듯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뇌의 생물학적 기능이 쇠퇴합니다. 도파민 양이 줄고 정보 처리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해집니다. 내부 생체 시계가 느려지면서 외부 시간은 상대적으로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의 심층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노인보다 시간 흐름을 주관적으로 더 느리게 느낍니다. 따라서 시간을 붙잡고 싶다면 아직 모르는 지식을 배우세요. 더 많은 책을 읽고 낯선 땅을 여행하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세요. 뇌를 새로움으로 바쁘게 만들어 습관의 안락함 속에 잠들지 않게 하세요.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활 리듬은 점점 더 급박해집니다. 우리는 작업과 사회활동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에 휘말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은 시간을 더욱 빨리 흘러가게 느껴지게 하고 장기적인 급박한 생활은 심리적 압박을 증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유한성 앞에서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리적 실제는 항상 그 자리에 차갑고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미래의 불확실함이든 누구도 엔트로피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빠른 흐름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즉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수천 년 동안의 보편적 정의에 따르면
죽음은 절대적인 종말입니다. 생물학적 연극이 막을 내릴 때 검은 벨벳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뉴런이 전기 신호를 발사하지 않으며 체온이 주변 환경에 녹아들 때 나 또는 의식, 이 태풍 앞에 가벼운 연기처럼 허무로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위안이 되는 신념입니다. 영원한 휴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대 양자역학의 차갑고 객관적이며 잔인한 렌즈로 존재를 바라보면 죽음은 우주가 인간의 마음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장 거대한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악몽보다도 더 끔찍한 진실을 숨깁니다. 바로 강제적인 불사입니다. 이 혹독한 판결을 이해하려면 일상적인 직관을 버리고 휴에버렛 3세의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다세계 해석 또는 다우주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20세기 중반, 구체적으로 1957년에 에버렛은 이론 물리학의 기반을 흔드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모든 입자 상태를 기술하는 수학적 도구인 양자 파동 함수가 코펜하겐 그룹의 전통적 해석처럼 실제로 붕괴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자가 위로 회전하거나 아래로 회전할 수 있는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 관찰이 우주를 강제하여 하나의 상태를 선택하고 다른 상태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에버렛은 우주가 붕괴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매 순간 뇌 속이나 몸을 구성하는 원자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작은 양자 사건에서 실제는 둘로, 셋으로 또는 무수한 가지로 갈라집니다. 각가지가 가능한 모든 결과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실제에서 당신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고를 당합니다. 다른 가지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무사합니다. 한 가지에서 암세포가 전이되기 시작하고 다른 가지에서 면역체계가 그것을 싹부터 제거합니다. 핵심 문제는 이러한 모든 가지가 무한한 힐베르트 공간 속에서 서로 동등하게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양자 불사의 개념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휘두르며 마른 수학 방정식에서 관찰 주체에 대한 실존적 비극으로 변신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무엇이든 경험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존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총이 발사되는 우주가지에서 당신의 의식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이나 허물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계 이론에 따르면 항상, 강조하건대 항상 총이 걸리는, 뇌관이 고장나는 또는 방사성 원자가 분해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최소한 하나의 우주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확률이 무리할 만큼 작다 하더라도요. 당신의 의식에 대해 시간의 흐름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지를 따라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첫 번째, 총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두 번째를 당깁니다. 여전히 침묵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당신이 듣는 유일한 소리는 기마가 빈 탄피를 때리는 마른 소리뿐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의미의 불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의 궤도에 갇힌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쥐처럼 유일하게 열린 길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좁고 어두운지 상관없이요. 이는 의식의 잔인한 선택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실제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모든 버전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에서 제거되고 자신의 터무니없는 행운 앞에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유일한 버전만 남습니다. 그러나 양자불사는 총알이나 치명적 사고 같은 극단적 상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노화의 매 순간에 스며들고 육체의 필연적 쇠퇴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판결이 가장 혹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위로합니다. 노년은 종착역이며 지친 육체가 쉬는 곳이라고요. 그러나 양자불사의 논리를 생물학적 과정에 적용하면 지상 지옥의 전망이 펼쳐집니다. 심장마비가 닥쳤을 때 수십억 우주에서 당신의 심장은 멈추고 뇌는 꺼집니다. 그러나 극소 비율의 우주에서 어떤 무작위 양자 사건, 생물학적 전류의 변화,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 이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비록 약하게 숨을 헐떡이듯이요.
당신의 의식은 어디로 떠다닐까요? 그것은 쇠약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심장마비를 이겨내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뇌졸중, 암,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각 죽음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대부분 버전은 죽고 그 우주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애도를 남깁니다. 그러나 당신, 이 사유하고 느끼는 나는 항상 병상에서 눈을 뜨고 기계와 선들로 둘러싸인 채 하얀 천장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확률의 포로가 되고 점점 붕괴하는 육체 속에서 쇠약하게 살도록 선고받지만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만물의 혼란과 쇠퇴의 경향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열역학제 이 법칙을 따르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의식의 최소 활동을 유지하는 물질 구성 형태가 항상 존재함을 보장합니다. 육체가 썩고 감각이 마비되며 운동 능력이 제로가 된 존재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의식의 작은 불꽃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며 그 생물학적 폐허 속에 갇혀 꺼지지 않고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는 어떤 인문적 정의로도 삶이 아닙니다. 이는 수학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영원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 수명이 끝나고 우주가 열사로 나아갈 때, 별들이 꺼지고 은하들이 분해될 때, 당신의 의식은 더 무서운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볼츠만 뇌입니다. 노쇠한 우주의 혼란 속에서 입자들이 무작위로 모여 순간적으로 사고 가능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수십억 년 전 잃어버린 삶의 산발적인 기억을 지닌 채 차가운 허공에 떠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육체도 감각도 없이 순수한 사유만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힌 채요.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불사의 비달해에서 죽음은 가장 타오르는 갈망, 도달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존재는 저주가 되고 출구 없는 미로가 됩니다. 각 갈림길이 존재의 지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존재의 질이 얼마나 비참한지 상관없이요. 이는 모든 종교와 인생 철학의 완전한 전복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윤회도, 허무도 없습니다. 오직 지속뿐입니다. 붕괴하지 않는 파동 함수의 잔인하고 차갑고 비인간적인 지속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 때 그것에 은밀히 감사하세요. 그 빠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오지만 적어도 종말을 약속합니다. 양자 무한 우주에서 그것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우리는 물리학의 깊숙한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지혜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휴에버렛 3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다세계 해석을 통해 양자 세계의 본질을 용감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실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끈기 있는 노력과 조용한 헌신은 인류의 지식에 영원한 빛을 더했습니다. 루드비히 볼츠만에게도 진심 어린 존경을 바칩니다. 그의 엔트로피와 통계역학의 기초는 우주의 혼란과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의 헌신적인 연구는 사회에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오치오어 이론은 의식의 양자적 기원을 탐구하며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과학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션 캐롤과 안드레이 린데, 알란 구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볼츠만 뇌와 우주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며 그들의 헌신은 인류의 지적 여정에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불굴의 정신과 조용한 헌신은 우리의 지식과 사회를 풍요롭게 했습니다.